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현직 은행원 박수연입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어르신 금융 상담과 교육을 전담하며 수많은 시니어 고객님들과 직접 소통해 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은행 대리업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은행이 사라지는 동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걱정.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은행 지점이 하나쯤 꼭 있었죠. 월급날이면 줄지어 통장에 도장 찍으러 가고 명절에는 자녀에게 송금하려고 은행 앞에서 번호표를 뽑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신가요? 우리 동네 은행이 문을 닫았어요. 이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ATM도 없어져서 현금 찾으려면 시장까지 가야 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작은 읍면 단위 지역 그리고 도시 외곽의 노년 인구가 많은 마을에서는 은행 지점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 자주 오시던 이순자 어르신도 예전엔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은행에 갔는데 이제는 손주 데리고 1시간씩 버스를 타야 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죠. 은행 대리업 제도란 무엇인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은행 대리업 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제는 꼭 은행 본점이나 지점이 아니더라도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우리 동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은행의 주요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 업무, 통장 개설, 계좌 이체, 자동이체 등록, 카드 발급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이제는 집 근처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제3의 기관 즉 대리점에서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 이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은행 지점의 빠른 감소와 금융의 디지털화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지점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지방이나 소규모 지역의 점포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전국 은행 점포 수는 7,000개가 넘었지만 2024년 현재는 5,000개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농촌 산간 도서 지역 그리고 고령 인구가 많은 마을일수록 은행 지점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 장애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워진 것이죠. 은행 대리업 제도의 실제 모습. 이제부터는 은행과 대리점 예를 들어 우체국, 농협, 신협 등이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은행의 주요 업무를 대리점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계좌를 가진 어르신이 동네 우체국에 가서 입출금, 통장 개설, 자동이체 등록, 카드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출 상담이나 복잡한 금융상품 가입, 상속증여 등 고난도 업무는 아직까지는 은행 본점이나 지점에서만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본 금융 서비스는 이제 훨씬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변화가 가져올 일상 속 변화. 이순자 어르신의 하루를 다시 상상해 볼까요?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면 버스를 2번 타고 시내은행까지 나가야 했어요. 통장에 도장 찍고 잔액 확인하고 현금도 조금 찾아와야 하니까 반나절이 다 갔죠. 하지만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통장 업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농촌에 사는 김영우 어르신은 농협은 가까이 있지만 내 거래은행이 아니라서 늘 불편했는데 이제는 농협에서도 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큰 변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우체국, 농협, 신협 등 은행 대리점 표시가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기존 은행 통장, 카드 등을 챙겨갑니다. 창구 직원에게 국민은행 또는 거래은행 업무를 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입출금, 통장 개설, 계좌 이체, 자동이체 등록 등 필요한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업무의 대출, 복잡한 투자 상품 등은 여전히 은행 본점이나 지점 방문이 필요하니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업무가 끝나면 기존 은행과 똑같이 영수증, 통장, 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점. 대리점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 대출, 복잡한 투자 상품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분증, 통장, 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꼭 챙기세요. 대리점 수수료, 이용시간 등 기존 은행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문의해 보세요. 대리점에서 처리한 모든 거래는 원래 거래은행의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가져올 변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어르신들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은행 지점까지 불편하게 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우체국, 농협, 신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내 은행 업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 그리고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도 지점 운영 비용을 줄이면서 고객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대리점 입장에서도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하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당부에 말씀드리자면 은행 대리업 제도는 단순히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예를 들어 연금 상담, 금융 교육, 디지털 금융 체험 등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리점 창구 직원들은 은행 본점과 똑같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변화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조금씩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왜 중요한가요? 먼저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나 각 금융중앙회가 고객 한 사람당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맡겼다가 그 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면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거나 오랜 소송 끝에 일부만 받을 수도 있었죠.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흔들릴 때 서민과 중산층, 특히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을 맡긴 어르신들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드디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이 변화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국민소득 그리고 예금 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새마을금고 뱅크런 때 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이제는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국회와 금융당국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이 더 안전해지고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해왔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금융회사당 1억 원까지라는 점입니다. 즉, 어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그중 1억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은행에 1억, 비은행에 1억, 시저축은행에 1억을 각각 예치했다면 각 금융사별로 1억 원씩 총 3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DC형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기존에 별도로 5천만 원까지 보호받던 상품들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 한도가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로 박정희 어르신은 퇴직 후 노후자금 1억 2천만 원을 한 은행에 예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는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금융시장 불안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죠. 하지만 이번 한도 상향으로 1억 원까지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분산 예치해 전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영호 씨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각각 7천만 원씩 두 군데 금융회사에 나눠 맡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각 상품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혹시 모를 위험에도 한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변화는 개인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첫째, 예금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커집니다. 내 돈이 혹시라도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둘째,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 한도가 같아지면서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 예금을 분산하는 자산관리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셋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업권의 건전성 관리, 연체율 점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 등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 확보에도 더 힘을 쏟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꼭 기억해야 할 점. 한 금융회사당 1억 원까지 보호. 여러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에 예금을 분산하면 각 회사별로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합산 기준. 예금, 적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 심지어 만기된 예금의 이자까지 모두 합산해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 대상 상품 확인, 예금보험공사은행, 저축은행, 각 금융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가 보호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펀드, 주식, 일부 신탁상품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 신청을 위해 본인 확인이 매우 중요하니 신분증, 통장, 거래 내역 등은 항상 잘 보관해 두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가 늘어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연락은 반드시 주의하세요. 앞으로의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제는 한 은행에 큰 금액을 몰아넣기보다는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노후자금도 각 상품별, 각 금융사별로 보호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고객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내 돈이 위험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덜고 보다 든든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을 더 든든하게,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새로운 금융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은행에만 돈을 맡기지 마시고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보호 한도, 금융사기 예방 등 꼭 필요한 정보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안정과 신뢰를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마트폰 두려움 대신 천천히 익히세요. 먼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은 너무 어려워요. 글씨도 작고 버튼도 헷갈려서 은행 앱은 엄두도 못 내겠어요. 혹시 잘못 눌러서 돈이 사라질까봐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고 어렵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익히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의 전원 켜기와 끄기, 화면 잠금 해제,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를 익혀보세요. 혹시 글씨가 너무 작게 느껴지신다면 설정 메뉴에서 글자 크기나 화면 확대 기능을 활용해 글씨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밝기가 너무 어둡거나 눈이 피로하다면 밝기 조절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화면 밝기로 조정해 보세요.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매장, 은행 지점에서도 어르신 전용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다음은 은행 앱 설치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이용하신다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KB국민은행 또는 국민은행 스타뱅킹을 검색해 공식 앱을 설치하세요.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하고 처음에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직원에게 앱 설치와 로그인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은행에서는 어르신 전용 창구나 디지털 금융 도우미가 직접 설치와 로그인, 간단한 사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최근 은행 앱들은 어르신 고객을 위해 시니어 모드 또는 큰 글씨 모드,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 내에서 환경 설정 메뉴에 들어가 글씨 크기 확대, 시니어 모드, 고대비 모드, 음성 안내 등을 활성화하면 더 큰 글씨, 더 선명한 화면, 더 쉬운 메뉴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 인증이나 얼굴 인식 같은 간편 인증 방식을 활용하면 매번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했다면 가장 먼저 잔액 조회, 거래 내역 확인, 간단한 이체부터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잔액 조회 메뉴를 눌러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해보고 거래 내역 메뉴에서 최근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세요. 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수취인 계좌번호와 이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이체 한도를 미리 설정해두면 혹시라도 실수나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공식 은행 앱만 사용하세요. 은행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문자나 전화,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앱 설치나 업데이트는 반드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만 하세요. 비밀번호, 인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가까운 가족에게 문의하세요. 박영자 어르신은 처음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고 은행 앱은 엄두도 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교실에 몇 번 참여하신 후 글씨 키우기, 앱 설치, 간단한 이체까지 스스로 해내게 되셨죠.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 손안에서 언제든 잔액도 확인하고 손주 용돈도 바로 보내줄 수 있어. 정말 신세계 같아요. 박 어르신의 이 말이 디지털 금융의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은행의 시니어 맞춤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요즘 대부분의 은행은 어르신 전용 창구, 디지털 금융 도우미, 무료 스마트폰 교실, 시니어 친화형 앱 기능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요. 글씨를 더 크게 보고 싶어요. 이체가 무서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은행 직원들이 직접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은행 앱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익히면 생각보다 훨씬 쉽고 편리하게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은
어르신들의 권리이자 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구입니다. 혹시 이런 상품 들어보셨나요? 요즘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어르신, 즉 시니어 고객님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을 친절하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시니어 전용 예금과 적금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언제나 청춘 정기예금은 만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1년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연 0.9%이지만 연금 이체를 하면 0.2%피의 우대금리가 더해집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무료 보험 서비스도 따라오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상해 사망 시 5천만 원 한도의 보상도 지원됩니다. 우리은행의 시니어 플러스 상품 역시 50대 이상 노년층을 위한 통장, 예금, 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무제한 수수료 면제, 예금과 적금은 각각 연 0.95%, 1.4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NH희망채움적금처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1.5%에서 2.5%의 우대금리를 얹어주거나 신협의 어부바효 예탁금처럼 건강관리, 병원 동행, 치매검사 등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니어 전용 상품은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무료 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노후 생활비가 걱정이신 분들께는 주택연금이 강력히 추천됩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초과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3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상담을 신청하고 공사의 심사를 거친 뒤 저당권이나 신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담보를 설정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보 설정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노후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계좌는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높아집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